여러분, 제가 드디어 3,000명이라는 구독자가 모여서 Q&A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 들어온 걸 줄인다고 했는데도 지금 30가지가 넘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질문이 많아서 이렇게 아이패드에 적어왔는데요. 보면서 빠르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름이 나나인가요? 로사인가요? 이거였어요. 근데 저의 본명은 나경이어서 제 친구들은 나나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저를 나나라고 불러요. 근데 제 영어 이름은 로사여서 제 유튜브 이름이 나나는 로사다 해서 나나는 로사입니다. 그래서 나나도 로사도 다 저예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연애하시나요? 하하, 연애를 할 리가요, 진짜. 다음, 승무원을 안 했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은지. 일단 제가 승무원 입사를 하기 전에는 쇼핑몰을 했었어서 아마 그 일을 조금 더 하고 있거나 제 전공을 살려서 그냥 항공사 지상직이나 호텔이나 그리고 저 비서도 좀 해보고 싶었었어가지고 아마 비서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좀 하고 싶었던 게 많았던 사람이라 아마 뭐든 잘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향수병 극복법 없어요. 그냥 한국 가야 돼. 저 봐요, 한국 얼마나 자주 가. 저 솔직히 말하면 다음 달도 한국 가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영어 공부법이랑 영어 실력, 면접 볼 때랑 지금 현재 영어 실력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는 좀 할 말이 좀 많아요. 근데 최대한 짧게 말을 하자면 일단 영어 공부법은 저는 좀 문장을 좀 통째로 외운 다음에 그거를 그냥 계속 써먹는 걸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장을 뭐 나나는 로사야, 나나 이스 로사 이 문장을 배웠어요. 이걸 하나 암기를 했어. 그러면은 다음에 또 써먹는 거야. 강아지는 로사다. 앞에 나나를 강아지로만 바꾸면 되잖아요. 너기스 로사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만 바꿔가지고 계속 문장을 써먹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고 있고 면접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것도 아예 못해서 면접 때는 그냥 자기소개, 뭐 지원 동기 같은 그런 것만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다른 것들은 잘 대답을 거의 못하다시피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희 회사 붙은 게 진짜 단순히 이미지가 회사랑 너무 잘 맞아서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누가 봐도 제 얼굴은 이쪽이랑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영어 실력과 무관하게 그냥 이미지가 좋으면 또 저희 회사는 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조금은 영어 실력이 당연히 늘었겠죠. 여기서 1년 정도 살면서 영어로 많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호텔이든 식당이든 가서 뭐 주문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할 때 크게까지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고, 근데 다른 크루들이랑 얘기할 때도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너 이번 달에 비행 몇 시간 하니? 레이오버 어디 가니? 어제는 무슨 비행했니? 내일은 무슨 비행하니? 약간 이런 좀 뻔한 그런 스몰톡만 하고 승객들이랑도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계속 쓰던 것만 써가지고 그 쓰는 것들은 그냥 이제 뭐 자동으로 그냥 버튼 누르면 나오듯이 이렇게 하는데 좀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이나 잘 얘기를 안 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런 거는 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문장을 만든 다음에 말을 내뱉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평소에도 그냥 뭐 생각할 게 있어. 그냥 뭐 가만히 있다가도 뭐 생각이 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최대한 영어로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영어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계속 영어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는 중에 그 단어가 영어로 어떤 건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저 오늘은 지름길이라는 게 갑자기 영어 단어로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봤는데 shortcut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또 궁금하면 찾아보고 생각하다가 이거는 무슨 단어지? 이건 영어로 뭐지? 이런 게 있으면 갑자기 검색해서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회사 출근하기 전에 오늘은 스몰톡 이런 거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을 미리 하고 가요. 그래서 그 챗GPT를 저는 잘 쓰고 있는데 챗GPT한테 제가 좀 잘 모르는 그런 문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저기로 가는 지름길 너 알고 있어? 이거를 제가 문장으로 만들 줄 몰라요? 그럼 이걸 챗GPT한테 물어보면 걔가 답변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장을 출근하는 그 버스에서 계속 달달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그러고 가가지고 크루 애들한테 막 무슨 얘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내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에 대해서 운을 띄우면서 내가 외웠었던 그 문장을 써먹어 보는 거지. 그렇게 실전에서 써먹으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너무 잘 남아가지고 계속 오래가요. 근데 이걸 한번 썼어. 와, 됐다. 이게 아니고 다음날 새로운 크루잖아? 걔한테 또 써먹는 거야. 걔랑 또 그 같은 주제를 또 꺼내가지고 걔랑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내가 2번 썼어? 그러면은 또 다음날 또 얘랑 써. 다른 애랑. 그러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머리에 완전 남아가지고 그 문장에서 단어를 또 바꿔가지고 또 여러 문장을 또 만들 수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주 그러는데 출근하는 길에 오늘은 이 문장 써봐야지 해서 항상 외우면서 출근을 해요. 그리고 꼭 가서 꼭 써보고요. 아무튼 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는 질문도 많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아서 좀 길었는데 저는 챗GPT 대강추. 다음으로는 조이닝 대기 중 우울감 극복 방법. 이건 여러분 제 영상을 보셨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딱히 극복을 하지 못하고 거의 매일을 울면서 지냈어요. 저는 거의 한 10달을 기다렸거든요. 지금 제가 뭐 사우디야, 뭐 KSA, 싱가포르, 카타르 뭐 이렇게 많은 곳에서 지금 조이닝을 안 시켜서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정말 많이 기다린 사람이어서 그 심정이 지금 또 말하려니까 눈물 날 것 같아. 그 심정을 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힘들 거야. 근데 저는 일단은 제가 그때 원래 쇼핑몰을 바로 접으려고 했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쇼핑몰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일부러 더 열심히 했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집에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너무너무 우울감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진짜 뭐라도 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다른 항공사 면접을 볼 수 있다면 그걸 보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솔직히 그냥 울고 싶으면 많이 우세요, 여러분. 전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은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차피 데려가긴 다 데려가. 그러니까 지금 울고 싶으면 울어. 그냥 울고 슬퍼할 거 슬퍼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아까 말했던 영어 공부 꼭 하시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그 10달 제가 만약에 10달 동안이나 한국에 없고 뭐 되게 잠깐 조이닝 대기를 잠깐 막 한두 달 하고 바로 여기 사우디에 왔으면 저는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진작에 한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 너무 마음을 강하게 먹었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웬만큼 힘들어도 야 내가 지금 10달을 기다려서 여기로 왔는데 지금 이거 하나 못하겠어? 할 수 있지, 당연히 하지. 이거 거뜬히 하지. 약간 이런 강인함을 얻었달까? 약간 인내심을 얻고 이래서 지금 기다리는 게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런 기다림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슬프면 한번 울고 너무 슬프면 화도 좀 내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다른 항공사 면접도 보고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좀 바쁘게 지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알아서 저도 자꾸 울컥울컥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무조건 꼭 데려갈 거고 그 항공사가 아니어도 다른 항공사 더 잘 맞는 항공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꼭 잘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인사하면 받아줄 건지 당연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몇 번 안 되지만 한국에서 있었을 때 간혹 구독자님들을 만나곤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인사해 주시면 얼마나 반갑던지 저 진짜 한국 갈 때마다 막 구독자님들 있지 않을까? 여긴 없을까? 이러면서 누구 만나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찾아다녀요, 여러분. 저 보면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레이오버 갔을 때 사용하는 카드?
이거는 저는 거의 현금을 뽑아서 가고, 왜냐면 저희는 일단 한 달에 레이오버가 거의 없고 지금 시즌은 레이오버가 없는 시즌이라 저희가 9월부터야 다시 레이오버가 시작되거든요. 여름에는 또 레이오버가 저희 재단은 없어요. 아무튼 가면은 아마 뭘 썼지? 최대한 사우디 여기서 현지 카드를 가져가서 썼고 현금 뽑거나 아니면 하나은행 트래블 카드 뭐 그게 있는데 그거 하나 발급해놨다는 게 있거든요. 신용카드. 그래서 그거를 썼습니다. 근데 그건 거의 안 썼어. 한국 휴가 갈 때 쟁여오는 물건. 일단 음식만 가져와요. 저는 음식만. 다른 거는 뭐 솔직히 여러분 비닐봉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봉지 그런 거 다이소 가면 1,000원, 2,000원에 막 뭉탱이로 파는 그런 거 여기서 살라고 하면 비싸기도 비싸고 좀 퀄 좋은 거 좀 찾기도 어렵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좀 많이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필품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잘 갖고 오고 무조건 음식 가지고 오고 막 김치, 라면도 여기에서 파는 한국 라면 맛이랑 한국에서 파는 한국 라면 맛이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 라면 같은 거 많이 갖고 오고 과자 많이 갖고 오고 소스류 진짜 한국 소스류 구하는 거 하늘의 별따기라 소스류 진짜 많이 갖고 와요. 된장, 고추장, 간장도 여기 간장은 좀 달라가지고 한국에서 좀 가지고 오려고 하고 참기름 막 이런 거 그냥 별의별 음식들은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게 다예요. 언니 왜 이렇게 이뻐요? 야 미안합니다. 와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 질문 진짜 이거는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이거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이직 계획 있나요? 당연히 있죠. 여기서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안 돼요. 근데 저는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부터 원래부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이 생겼을 때부터 외항사를 관심을 가졌고 저는 국내에서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한국을 가고 싶은 거는 그저 친구들을 만나고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가족들 보러 가는 거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단 1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는 절대 안 갈 생각이고요. 저는 원래부터가 세 군데의 항공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중동 LCC, 중동 FSC, 그리고 유럽권 이렇게 해서 하고 싶었는데 지금 중동 LCC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뭔가 FSC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체력이 진짜 정말 쓰레기라고 할 정도로 운동을 전혀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잠만 자는 사람이라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전 장거리 비행을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의 장거리라고 해봤자 한 6시간 이 정도고 왕복으로 하면은 뭐 한 열몇 시간, 12시간 이 정도 되는 거리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약간 이런 식인데 FSC를 가게 되면 장거리 노선이 거의 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약간 잠은 집에서 자자 약간 이런 주의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제가 가고 싶은 항공사는 2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군데는 플라이 두바이예요. 저 정말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저 진짜 정말 진짜 저번에 두바이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잠깐. 근데 두바이가 너무 살기가 좋아 보이는 거야. 근데 또 플라이 두바이가 복지가 되게 좋다고 하고 그리고 LCC여서 우리같이 턴비행이 좀 많고 근데 또 우리보다 레이오버가 많은데 레이오버 취향지가 우리 회사보다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우리 회사보다 좀 더 규모도 큰 것 같고 그리고 더 복지도 좋은 것 같고 월급도 좋은 것 같고 그냥 우리 회사가 싫은가? 네, 어쨌든 저는 플라이 두바이를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플라이 두바이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FSC 관심은 없긴 하지만 리아드 에어가 또 새롭게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CEO여도 여기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 저희랑 사우디아 지금으로서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만약 한국 취향을 한다고 하면 저희를 우선으로 먼저 뽑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서 사는 거가 좀 힘들긴 한데
리아드 에어에서 레이오버를 좀 자주 가고, 그리고 일단 한국 직항이 있잖아. 한국 직항이 생긴다잖아. 한국 직항이 있는 항공사로 저는 가고 싶은데 플라이두바이가 한국 직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익숙한 사우디에서 한국 직항도 있는, 그리고 돈도 엄청 많이 준다고 하고 에미레이트에서도 막 많이들 가고 싶어 한다고 하는 리아드 에어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채용이 한번 뜨면 한번 슥 가가지고 또 유튜브도 찍을 겸 해서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두 군데를 가고 싶어요. 좋아하는 타항공사 유니폼. 저는 일단 에티하드 유니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 처돌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손가락도 입술도 옷도 이렇게 입었는데 저 핸드폰도 빨간색이고 지갑도 빨간색이고 그냥 다 빨간색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어 아라비아 유니폼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입어보고 싶어. 그래서 저는 에어아라비아 유니폼 때문에 에어아라비아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단지 유니폼 때문에. 근데 저는 저희 회사 유니폼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한테 진짜 완전 찰떡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대만족을 하면서 산답니다. 모자가 굉장히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뻐.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도 승무원 할 건지 당연히 해요. 저는 이 직업에 대해서는 그냥 천직이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그리고 승무원 필수템, 추천템, 필수템? 일단은 승무원 필수템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우디 승무원 필수템은 야돔. 야돔은 이렇게도 생긴 게 있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일단은 약간 맨솔 느낌의 향이 나는 그런 건데 그냥 이렇게 코에 이렇게 냄새 맡는 용이에요. 냄새 맡는 거. 그래서 막 코 막혔을 때 코 뚜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 같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정말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버틸 수 없을 때 코에 그냥 이렇게 거의 붙여놓는 듯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이 야돔, 이거는 태국에서 제 에미레 친한 언니가 사다 준 건데 아무튼 요거 야돔 정말 너무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조그만 손세정제랑 그 손소독 이렇게 스프레이가 있어요. 그 비행기가 정말 더럽고 비행기는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도 정말 모를 만큼 정말 더러운데요, 여러분. 정말 더러워요. 정말 진짜 너무 더러워. 미안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손소독제, 손소독 스프레이 그런 거 진짜 필수예요. 그런 걸 하지 않으면 그런 걸 해도 감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걸리는데 그걸 안 해봐. 어떡하겠니? 어떻게 되겠니? 아무튼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밴드. 은근히 손 다치는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막 크루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손 다치는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맨날 상처가 나 있어요. 그럼 그거 밴드 꼭 붙이고, 그리고 저는 그 카트에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좌석에 자주 부딪히기도 하고 해서 원래도 멍이 엄청 잘 드는 몸이어서 멍이 하루라도 없었던 적이 살면서 하루도 없을 정도로 그냥 멍이 그냥 무조건 최소 한 개씩은 몸에 항상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멍크림 너무너무 중요해서 멍크림 있으면 그거 잘 발라가지고, 왜냐면 저는 멍이 들면 조그맣게 나고 많은 게 아니고 되게 심하게 들어가지고 그 멍크림도 되게 강추를 한답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이거를 사왔거든요. 사온 건 아니고 이거 엄마 건데 이걸 그냥 가지고 왔어요. 어깨 마사지기인데 어깨 마사지기나 종아리 마사지기는 있으면 참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핸드크림은 뭐 말 안 해도 왜냐면 손을 진짜 많이 씻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더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핸드크림 보습 잘 되는 애로다가 그냥 싼 거도 되니까 보습 잘 되는 걸로 해가지고 듬뿍듬뿍 바를 수 있게 그런 거 사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현실 찐 장단점? 이건 뭐가 있을까?
장점은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진짜 별의별 나라를 다 가보고 하는 건 진짜 장점인데 이건 뭐 다 알잖아요. 그거 말고 장점이랄 게 없어. 그리고 단점은 저 얼마 전에 그 항공성 중이염 엄청 심하게 왔잖아요. 여러분 몸이 정말 많이 아프거든요. 진짜 달에 한 번씩 감기가 안 걸리는 달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정도로 진짜 많이 아프고 자주 아프고 아프면 안 나요. 약을 한국에서 지어온 약을 먹고 뭘 하고 해도 잘 쉽게 안 나요. 그래서 진짜 몸이 많이 망가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승준생에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추천하는지 어휴 이거 오브콜스지 이거 진짜 여러분 저 완전 추천 대추천이에요. 그치만 꼭 그게 사우디에 있는 항공사가 아니어도 되잖아 얘들아. 꼭 여기로 와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하거나 아시아권, 유럽권 혹은 옆나라 중동으로 가라 이거야. 사우디에 올 필요가 없다니까 얘들아. 정신을 차려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정말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주고 싶지만 다 말할 수 없는 게 여기서 다 말했다가 잡혀가서 어디 IS에 끌려갈까 무서워서 다 말은 못하지만 얘들아 정말 승무원이라는 직업 추천해. 그치만 사우디는 아니다. 스케줄 근무 시 피로 해소법. 아유 여러분 이건 제 비행 얘기를 안 보셨나? 저 1시간 자고 출근하고 잠 못 자고 출근하고 이래가지고 피로 해소법 할 수가 없어. 그냥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 점시에 앉아서 맨날 졸고 맨날 테이크오프하고 랜딩할 때 맨날 자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제가 원래는 정말 약간 나 아직 어린데 무슨 영양제를 먹어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살았는데요. 일을 하면서 영양제가 없인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갔을 때도 약을 잔뜩 사왔어요. 영양제 때려 넣으면서 살아간다? 승무원 일 언제까지 할 건지. 저는 원래는 여러분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병이 있어서 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 병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병이 생기거나 뭐 많이 아프거나 하는 거 아닌 이상은 계속 해볼 생각이긴 한데요. 저도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해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이 꿈을 가졌을 때부터 난 승무원으로 진짜 비행을 딱 하루라도 해도 좋으니까 딱 하루만이라도 하고 싶다. 왜냐면 제가 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하루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솔직히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 당장이라도 못한다고 하면 너무 아쉽겠지만 솔직히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건강이 닿는 한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어가지고 어떡해. 아무튼 여러분 전 최대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이 일이 너무 좋아. 월급? 얘들아 월급이 그렇게 궁금했니? 내가 얼마 버는지 그렇게 궁금했니? 여러분 월급은 솔직히 이게 제가 말 안 하려고 했었던 게 저만 공개되는 게 아니고 저희 그 동기들이나 해서 다른 분들의 이런 월급도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친구들 사이에도 월급을 잘 안 까는데 생각이 들어서 월급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희 회사에서 면접 봤을 때 월급 계산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웬만한 분들은. 그래서 그냥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이건 비행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요. 제가 적금 붓는 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제일 적게 적금 부었을 때가 200만 원이었고요. 제일 많이 했을 땐 400까지 부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300, 250에서 300 정도를 붓고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쓰는 생활비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거는 다음 질문이 저희 복지랑도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저희 복지를 얘기를 하자면 일단 숙소 지원이 돼서 숙소비가 일단 일절 나가지 않고 전기세, 수도세, 뭐 관리비 이런 거 절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교통도 다 지원이 돼서 여기에서 공항 가고 하는데 다 픽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뭐
하루에 2번씩 몰이나 아니면 뭐 관광지 같은 데나 뭐 마트 이런 데 가는 셔틀버스가 또 있어서 그걸 타고 다니면 교통비 쓸 것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돈 나가는 게 진짜 없어. 그리고 마트도 진짜 잘 안 가는 게 한국에서 갖고 온 식재료가 많으니까 그걸 주로 먹고, 그리고 여기 마트가 되게 싸요. 마트 식재료비가 야채나 이런 게 되게 싸거든요. 고기도 생각보다 되게 싸고. 그래서 식재료로 나가는 비용도 진짜 없어서 한 달에 진짜 쓰는 비용이 없어가지고 저축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저번 달에 65시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월급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게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보통은 300만 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뭐 하나하나 지금 소수점까지 얘기할 순 없잖아 내가. 얘들아 넘어가. 그리고 맞아, 우리 회사 복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연차는 1년에 30일이고요. 그 30일을 5일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5일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5일, 10일, 15일 이렇게 연장으로 해서 되고, 아니면 30일을 한 번에 다 통째로 써서 한 달을 그냥 쉬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한 달에 오프는 4일이고요. 7일에 한 번씩의 레스트라고, 무조건 7일 동안 비행을 했으면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휴식 시간이. 그래서 한 달에 일을 하는 건 많이 하면 3주 정도 하는 것 같고, 나머지 기간은 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탠바이가 안 불릴 때도 있어서 그럴 땐 또 쉬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항공사는 저랑 엄마, 아빠, 부모님까지는 회사 티켓 무제한으로 할인받아 사용할 수 있고, 부모님은 저와 같이 동일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또 저희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공사 티켓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었을 때도 에티하드 비즈니스를 타고 갔잖아요. 그것도 다 할인을 받아서 갔는데 되게 저렴하게 갔다 왔어요. 왕복 한 70만 원 정도? 근데 비즈니스로 다 했을 때가 70만 원이고 비즈니스 이코노미로 섞어서 가게 되면 더 싸게 갈 수 있고요. 아무튼 그런 혜택을 정말 많은 항공사 거를 받을 수 있는데, 기억나는 건 뭐 KCA, 에티하드, 그리고 뭐 어디 있나? 진짜 많은데 뭐 필리핀 항공, 뭐 사우디아,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너무 많고, 그리고 에티하드는 유일하게 비즈니스까지 할인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0장의 친구 티켓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저희 회사 거를 사용할 때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20장은 편도 20장이어서 왕복을 하면 10장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데, 뭐 친구가 사우디에 올 일이 없잖아. 근데 뭐 언니나 오빠나 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와가지고 사우디에 와서 뭐 사우디에서 유럽 갈 때나 뭐 사우디 내에서 국내에서 돌아다니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친구 티켓이란 게 또 있어서, 뭐 저한테는 친구들이 여기 올 일이 없으니까 안 좋지만 다른 뭐 사우디아 크루들이나 아니면 요 주변국 나라에서 뭐 우리가 취향하는 나라의 그 크루들은 그런 혜택을 친구들한테도 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죠. 얘네는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사가 안 좋지는 않아. 좋은데 나라가 힘든 거야, 나라가. 그리고 플라이나스 채용 가능성. 여러분 일단은 지금 얼마 전에 남아있었던 한국인들이 저와 같이 면접을 봤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 조이닝을 못하고 남아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 그래도 저희 회사에 오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눠서라도 입사를 다 하셔서 트레이닝이 끝나신 분들도 있고 트레이닝을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은 아마 채용이 또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들어오는 뉴조이너들 보면 다 중동권 친구들이에요. 남자애들은 일단은 무조건 다 사우디 사람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남자애들이 뉴조이너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자애들은 별로 안 되는데.
그래서 남자애들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 사우디 사람이고, 여자애들은 저희가 알제리를 얼마 전부터 또 취향을 하게 돼서 알제리 친구들이 들어오고, 또 뭐 모로코나 뭐 그런 데에서도 온다고 하고 하는데, 아시아 쪽은 지금 뭐 새로 들어오는 애들 얘기를 들어본 게 없어서, 뭐 한국인 극소수와 그거밖에 없다고 들어서 지금으로서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HR 팀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 아예 몰라요. 전 채용과는 아예 무관한 사람이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소식을 어디서라도 들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라도 뭐 어떻게 저쪽에 뭐 소문이라도 들리면은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네, 사우디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이거는 원래 답변을 다 해드리는 게 맞나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에 관련된 질문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사우디에 관련된 질문이 정말 또 많이 들어와서, 사우디아 분들이 조이닝이 전이니까 많이 궁금해 하신 건 알겠다만, 제가 그동안 많이 말했었던 게 있잖아요, 사우디에 관해서. 그래서 이걸 또 중복으로 또 답하는 게 맞나 싶어서 그냥 좀 빠르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우디 생활 만족도 지금 옛날에는 거의 99%였다면 지금은 9% 남았을까 말까 할 정도로 완전 떨어졌고요. 진짜 별로입니다. 사우디 생활 속 찐 필수템. 아까도 말했듯이 그 냄새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뭐 야돔이든 향수든 뭐든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양산. 솔직히 한국에서 양산 잘 안 쓰잖아요. 여기서 양산 안 쓰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피부가 아파요. 더운 게 아니고 뜨거워서 아파. 선글라스 저 원래 한국에서 안 쓰던 사람이라 없었던 사람인데요. 여기서 선글라스 안 하면 그 백내장 걸린대요. 그래서 선글라스 무조건. 샤워기 필터는 뭐 당연히 알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너무 더우니까 약간 운동화도 좋긴 하지만 약간 샌들이나 슬리퍼를 좀, 여기 사우디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슬리퍼나 샌들을 좀 잘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시원한 거, 발도 시원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 옷 규정과 평소 입는 스타일. 사우디 옷 규정이라고는 이제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조금의 이 나라의 그 문화가 아직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어깨랑 무릎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반팔 같은 거는 당연히 괜찮고요. 왜냐면 가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치마도 무릎 언저리로 해가지고 입는 건 괜찮지만, 무릎 완전 위쪽으로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거는 조금 눈초리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다는 좀 괜찮지만 리야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옷차림은 아바야를 걸치더라도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고 살짝 걸쳐가지고 안에가 보이거나 하게 되면, 몰이나 뭐 다른 데 어디를 가고 싶거나 하더라도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이 이렇게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해요. 출입을 금지시켜요. 제다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긴 했는데 그냥 얼레벌레 헤헤 막 이러면서 승질내고 들어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 왜 옷 이렇게 입었어? 너 못 들어가. 이렇게 했을 때 미안해 약간 이런 식으로 쫄면 안 돼요, 여러분. 야, 경찰 불러. 야, 니네 법이 이래? 니네 법에 이런 거 없잖아. 누가 그래? 야, 왕세자 불러와. 빈살만 데리고 와. 걔한테 물어보자. 약간 이렇게 좀 세게. 야, 누가 그래? 야, 나 외국인이야.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전 세계에다가 생중계한다? 야, 어떡할래 너 지금. 약간 이렇게 좀 세게 나가면 얘네도 미안. 약간 이렇게 하는데, 아시안 여자들이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막 미안해 이런 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약간 이렇게 하니까, 야, 맞짱 까자 그냥.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지금 뭐라 했냐? 다시 얘기해봐. 아까 이렇게 좀 좀 못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착하게 말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얘들아. 내가 성격을 여기 와서 다 버렸다니까? 그리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사우디 상황에 대해서도 여쭤봐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 영공이 막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도 타격을 입어서 저희 룸메 언니는 레이오버를 갔다가 며칠 돌아오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다른 비행들도 다 막 취소가 되고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우디의 타격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비행기만 영공이 막혀서 못 갈 뿐이었지, 사우디 내에서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고, 뭐 사우디 애들이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이렇게 저희 크루 애들이랑 친구를
해서 보면은 스토리에 막 팔레스타인 지지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올리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자기들이 그냥 지지한다고 올리는 것 뿐이지 그런 거 가지고 막 여기 앞에서 막 시위하고 뭐 난리치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주제로 얘기를 꺼낸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서 지금 얘네가 전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일상생활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냅니다. 별 걱정 없이 잘 살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없어.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잘 살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답을 다 했습니다. 너무 힘든데 또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진짜 재밌지 않았어요? 전 좀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구독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